정치권의 문제 먼저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 홍준표 지사가 이제 성완종 리스트 8인 중에 첫 번째 1번 타자로 이제 검찰 포토라인에 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모래시계 검사였고 검사의 입장에서 항상 조사만 하던 분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거, 이 심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착잡하겠죠, 당연히. 누구인들 그 검찰에 들어갈 때 기분이야 착잡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홍 지사라는 사람이 상당히 사람이 정의롭고, 예. 그리고 성격도 고든 스타일인데, 예. 어떻게 해서 저렇게 검찰에까지 불려가게 됐나 글쎄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압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이 어떻게 보도됐건 간에 성완종 씨의 메모에서 자기 이름이 적히고 금액이 기재되었을 적에 보자마자 이거는 아니다라든지, 이거는 무슨 음모가 있다라든지, 이거는 내가 옛날에 받은 건데 드디어 터졌구나 라든지, 아니 이거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 이거 이렇다면 누가 중간에 쓱싹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든지, 예. 이런 생각을 본인이 누구보다 제일 잘 알 거니까 본인이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안 받은 걸 어떻게 해서 안 받았다. 나는 어디서 간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이 변명은 할 수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결국 검찰이 증명을 할 텐데, 앞으로 과연 검찰이 어떻게 그걸 증명해 낼는지 그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무척 제가 좋아했던 후배인데, 우선 검사 출신이 검찰에 불려갔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명예롭지 못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홍준표 지사에 대한 그 수사가 성완종 리스트 전체 수사에 나름대로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그죠? 근데 그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을 적에 모든 사람의 반응하고 홍준표 지사의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다른 사람은 나 그런 적이 없다. 예. 전부 이렇게 딱 잡아 떼었는데, 홍 지사의 입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그거 있을 수 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메모의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예.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저 친구는 내용을 아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는 생각에 홍 지사가 내용을 뭔가 좀 아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느낌이지 무슨 그렇죠. 대화한 것은 아니고, 왜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 아마 자기도 마음에 집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했을 텐데, 역시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예, 검찰 수사 결과로 나올 텐데. 예. 다음 타자가 이완구 전 총리다 이제 줄줄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 홍 지사가 검찰 조사 결과로 봐서 그게 사실이라고 밝혀지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다른 사람 것도 모두가 진실이 아니겠는가, 예.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그 지금 같은 경우에요. 이거는 이제 성완종 리스트, 그 메모에서 나온 리스트에 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성완종 특정인에 대해서 한 정권 하에서 두 번 특별 사면이 되느냐,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고, 지금 검찰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노무현 정권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함께했던 행정관 소환을 했어요. 예? 결국 이거는 이제는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와 그리고 한쪽에서는 특별 사면에 대한
이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투 트랙으로? 저는 그 특별사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난 그건 잘했다고 보진 않아요. 아, 왜요? 사면은 무슨 사면 절차가 없어요. 하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냥. 대통령 권한이니까. 대통령에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 그 사면인데 예. 말하자면 죽을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 사면인데 그것은 밑에 사람이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건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면권을 행사를 했건 예. 사면권의 남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예. 사면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거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또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예. 헌법이 준 유일한 대통령 권한인데 그것에 관해서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잘 됐다 못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쉽지가 않다. 오히려 사면권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면이 합법적으로 되었느냐 불법적으로 되었느냐 이거를 따지는 것은 저는 그 사면권의 본질 개념으로 봐서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근데 만일 말이에요. 대통령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자기가 아는 사람은 특별 사면에 좀 그 명단에 끼워 넣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만일 가정을 한다면 뭐 돈이 오갔다든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불미스러운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정은 대통령이 한 하기 것이기 때문에 아하.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지 예. 중간에서 자기 측근들이 누구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했건 예. 아니면 대통령이 또 직접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자기 사돈 부탁을 받는다라든지 뭐 자기 친형으로부터 부탁을 받는다라든지 해서 사면을 했건 사면권 행사한 것 자체를 가지고 탈법이다 불법이다 비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니까 예. 고유 권한을 없앤다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돼 있다면은 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은 아무 사면에 대한 절차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 사면 이거 물타기다. 이거 왜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불법 대선자금 문제다라고 얘기를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대선자금 수사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선자금 수사도 불법이라면 가능한데 예. 사면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죠. 대선자금 수사는 하지만 가능은 하다. 지금 황교안 장관 같은 경우에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그거는 성완종 씨 리스트와 관계돼서 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파생되는 다른 사건으로 전이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황 법무부는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이 어수선한데 거기에다 또 이 야당도 아주 어수선합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굉장히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한테 직격탄 날리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 또 여기서 어떤 최고위원 노래까지 한 곡 뽑았다고 합니다. 자, 직접 최고위원 회의 모습 화면으로 보시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어떻게 이 당내 문화, 이 패권주의를 하는 것이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패권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비공개, 또 불공정, 불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도 저는 이것도 하나의 불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했었습니다. 최갈량이 와도 현재 우리 당 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 공정, 공평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중자애하고 단결하는 데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원들의 대표인 최고위원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공개석상에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공개에서 해요. 저는 사퇴합니다. 모두 지도부들 사퇴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표가 쫓아나가더라고요, 아까. 그 네. 장면이 안 나왔는데.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정청래라는 의원이 그 가만히 발언 그동안에 한 걸 이렇게 훑어보면 조금은 그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어느 한 편에 서서 얘기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상식적이지 못하고. 그런데 지난번 보궐선거 같은 것은 미니 선거입니다. 예. 작은 선거인데 예. 대표위원이라는 사람이 당을 제대로 추스르질 못해서 탈당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당선되도록 만드는 것은 대표위원의 리더십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다. 그럼요. 예, 예. 그건 누구든지 리더십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당의 중진쯤 되는 사람들이 그 미니 선거의 실패를 놓고 당 대표를 물러가라고 할 정도의 것이라면 그건 대표위원에게 리더십의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고 말하자면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쪼개서 새롭게 만들 때는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 당을 어떻게 추스려 가지고 당을 좀 더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주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광주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참패를 하고 서울에서도 서울의 호남이라고 얘기하는 관악을에서도 참패하고 이거는 호남 사람들이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거부다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 대표 그분이 계속 있는 한은 이거 우리는 호남에서 계속 칠 것이다. 사실 주승용 최고위원도 이 지역구가 여수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표가 리더십이 약한 것은 겉으로 우리가 신문만 봐도 그냥 보이는데 선거라는 것은 문재인 의원 혼자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 4개 선거구밖에 없는 선거를 전 국회의원이 달겨들어서 옛날에 저희들 보궐선거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광주 한 선거구밖에 더 돼요? 예. 거기 선거구 국회의원이 몇이에요? 8명인가 뭐 9명 되지 않습니까? 너는 무슨 동 맞고 너는 무슨 동 맞고 해가지고 우리 당 후보를 당선시키자. 선거 전략을 이렇게 짜면 천정배인들 거기서 당선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친노다 비노다 니 탓이다 내 탓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무도 그거 말할 권리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4개 선거. 다 책임이다 이거죠. 4개 선거구 선거를 치르는데 문재인은 혼자서 치릅니까? 다른 국회의원은 뭐 했어요? 예. 뭐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아니, 다. 예? 그러니까 뚜벅이 이 선거 운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열정이 좀 부족했다 이 그럼요. 말씀이시네요. 저 예? 의원들이 애당심도 없고, 예. 애당심도 없고 대표위원회 리더십도 보이지 않고. 그게 개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파가 왜 있느냐 하는 것도 그 리더가 알아서 할 일이지. 문재인 대표도 저 당대표 선거 저 전당대회 나가서 그랬어요. 개파의 기억자도 못 나오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누구 쉽지가 않은 잘못을 거예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예. 해서 이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 너 그만둬라. 그러면
당이 어떻게 질서를 잡아 나가겠어요? 아.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당을 먼저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저 나라를 생각하고 뭐 그런 절차상의 저기 사고 정리도 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다. 그게 참 그게 사정시민주의하다 워낙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이게 앞으로 그게 대표위원이 해야 할 일이죠. 왜 대표- 예. 대표위원을 왜 맡았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거 하라고 대표가 제일 쉽지가 않은 맡겨준- 모양입니다. 그런 거 하라고 맡겨준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오늘 이렇게 주승용 최고위원 잡으려고 쫓아나가는 거는 좀 비권위적이고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런데 정청래 어쨌든 의원 같은 사람도 그렇지. 뭐 그 사람 막말 막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인신공격까지 해가면서 그 최고위원들끼리 싸워대면 그 당을 어느 유권자가 지지하겠느냐고요. 저희들끼리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